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설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진정한 DIY 자기소개서로 가시는 그 등대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소서계의 스타 강사 조민혁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죠? 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어떤 직군에 관한 내용인가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어떤 얘기들의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어요. 영업하면 마케팅과 빼놓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마케팅 선호를 굉장히 많이 하죠, 학생들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하반기 공채를 앞둔 그 6, 7, 8월 이 세 달이 거의 합격을 좌우하는 황금 시기입니다. 네. 그 마케팅 직군에 관심 있는 취준생 여러분은 꼭 주목해 주세요. 네. 저는 이분 사실 자소서를 보고서 굉장히 감동했던 부분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문단 부분입니다. 문단 부분. 우선 문단 부분을 굉장히 자주자주 해주셨다는 점에서는 칭찬을 드릴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약간 하나의 보고서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훌륭한 점이 뭐냐면 네. 하나의 그 메시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고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구직자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마케팅 직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마케팅 직무를 좀 와닿게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보통 추상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찾아서 뭐 상품을 기획하고 발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마케팅은 한마디로 통찰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를 되게 많이 하는 직무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 허니버터칩이었나요? 네. 그런 소위 하나의 제품 아이템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연구 개발과 마케팅적인 노력들이 상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점까지 가려면 마케팅 담당자들이 자기 브랜드에 대한 소위 아이덴티티, 정체성 확립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대표적으로 그 CVS 업종이라 그래서 편의점 업계 편의점. 지금 굉장히 경쟁이 활발한데 도시락을 지금 많이 팔고 있잖아요. 많이 팔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락이라는 아이템을 갖다가 네. 만약에 조금 실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마케팅 담당자는 그 아이템을 접어야 되겠습니까? 안 접어야 되겠습니까? 접지 말아야 돼요. 접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이게. 그렇죠. 반면에 영업사원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영업사원들은 네. 실적이 안 나오면 네. 점주들이 일단은 아. 주문을 못 넣게 해요. 지난달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 도시락이 판매가 안 됐고 네. 재고가 많이 남았는데 왜 본사에서 계속 영업을 지금 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아예 발주를 못 하게 하죠. 아. 반면에 이제 마케터들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보자. 올해 말까지는 계속해서 판매를 해야 되고 이게 좀 판매가 돼야 또 새끼 상품으로 다른 또 파생 상품들이 나오니까 네. 유지를 해야 된다. 이제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터들은 좀 유연하고 이런 태도보다도 네. 네.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죠. 성향 자체가. 멀리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성향이 무슨 태어날 때부터 갖춰지는 게 아니라 인턴이나 공모전, 소위 그런 분야에 대한 애착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조금 상반될 수도 있어요. 영업이랑 네. 마케팅이. 영업은 철저하게 사람을 만나서 당장 시급하게 실적을 좀 달성해야 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네. 자소서에 제가 그 강조했던 뭐 손윗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매장 방문 이런 게 중요했던 반면에 네. 마케팅은 뭐 매장 방문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네, 오히려 매장 갔다가 제품이 안 팔리면 실망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방송으로 따지면 시청률 같은 거죠. 그쵸. 일희일비하면 안 되죠, 시청률에 대해서. 시청률이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네. 이 맞아요. 방송을 과연 접을 것이냐. 그거는 그쵸.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거를 갖다 조금씩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그 회사 아이템과 제품들의 아이덴티티가 소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마케팅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네네. 꾸준하게 노력했던 경험들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 때 공모전에 실패를 했다. 입상조차 내가 못했다. 못했다. 네. 너무 억울하더라. 네. 그래서 휴학하고 노력했다. 그것만 매진해서 네. 또 못했다. 아.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4학년 2학기 때 했다. 네. 소위 이런 집념을 좀 보여주신다면 물론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실제로 마케팅 정도 되는 직무에 진입하시려면 그 정도의 어떤 노력과 소위 브랜드에 대한 어떤 관심 네. 이런 게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연 대학생들 중에 얼마나 많을까. 그렇죠. 그런 점도 좀 우려가 되긴 하네요. 네. 그 마케팅 직군에 B2B가 있고 B2C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차이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것도 달라질까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회사에서 했던 게 B2B였어요. 네. 네, 철강 회사에서 제가 했던 게 이제 B2B 영업을 했는데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전공이 네. 전공이 같더라고요, 저하고. 어박. 네, 저도 법학을 전공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고 몰라요. 철강에 대해서도. 네. 그러니까 B2B 마케팅은 영업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별로 전문성이 없어도 돼요. 그렇군요. 반면에 B2C 쪽은 소비재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소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네. 그 민감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게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직자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험을 갖다가 그 분야에서 했던 사람들을 아무래도 우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전이라든지 인턴 또는 수상 경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또 직무 중에 하나고요. 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케팅을 담당하는 그 직원분들의 인원 수가 회사에서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죠.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지만 영업 직무를 일단 좀 시작을 하셔서 그 다음에 마케팅을 노리는 게 일단 좀 안전하기는 해요. 그러면 마케팅 직군의 그 지원에 합격한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써야 할지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네, 화면에 자기소개서의 제목이 나왔네요. 네. 자신이 가진 열정에 대하여 천자로 쓰세요. 사실 이 항목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좀 추상적인 항목 대표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항목 외에도 두 가지 항목이 더 있습니다. 그 열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 이렇게 500자를 쓰라는 항목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입사 후 어떻게 성장할지 이제 계획을 써라. 굉장히 좀 추상적이긴 한데 근데 저는 사실 구직자분들에게 좀 그 안타까운 게 글자 수를 갖다가 1000자를 갖다가 줘도 너무 길다. 500자를 줘도 너무 짧다. 너 몇 자를 줘야 되는지 네. 그런 게 좀 굉장히 막막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LG전자 그 채용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그 블로그 네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채용 블로그에 가면은 입사한 선배들이 하루 일과를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먼저 좀 확인을 하시면 더 와닿을 수 있는 자소서를 쓰실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천자여서 좀 내용이 길어서 네. 저희가 좀 주요 그 내용 위주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예, 예. 지금 보시면은 병역 특례 시절 병역 특례를 하셨나 봐요. 고객 입장을 대변한 데모룸 홈페이지 관리자 누구 이렇게 나오고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열정의 온도가 다릅니다. 저는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라는 목표를 지닌 채 고객 중심 마인드를 구체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내용이 뒤에 또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나름대로 뭐 1, 2, 3, 4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예. 뭐 이러한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철저히 고객 입장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고객 중심 마인드를 바탕으로 LG전자 마케터로 거듭나 다음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문단을 나누고요. 예. 마케터는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수립하는 자다. 어허. 이렇게 제목을 단 다음에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 많이 지금 나누고 있어요, 이분은. 네. 1번,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을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기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위터로 묻고 페이스북으로 나누고 블로그로 답하는 최신 버전의 마케터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케터는 제품을 고객에게 인식시키는 마케팅 역할을 넘어서 세일즈 과정을 포함함으로써 이런 게 좋네요. 네. 고객 스스로가 찾아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풀 전략을 계획하고 자사의 가치와 신뢰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약간 하나의 네. 보고서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게요. 네. 그 열정에 대해서 쓰라는 질문에 마케터로서 이렇게 가져야 할 능력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구체적으로 딱딱딱 네. 설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저는 이분 사실 자소서를 보고서 굉장히 감동했던 부분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차별화가 가능해요. 자기소개서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단 구분입니다. 문단 구분. 다시 말해서 가독성 부분을 좀 우리 구직자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문단 구분이 없이 그냥 일기 형식으로 장황하게 네. 하나의 문단으로 기술을 하시면 네. 와닿질 않습니다. 네. 이 지원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문단 구분을 굉장히 자주자주 해주셨다는 점에서는 칭찬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훌륭한 점이 뭐냐면 네. 요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입니까? 이분이 강조한 내용이 하나의 그 메시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고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네. 글 처음에도 고객을 위한 고객 중심 마인드를 구체화시킨 경험이 있다고 시작을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 제가 아까 두 번째 읽었던 내용도 보면은 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이제 고객 그 입장에서 출발을 해서 요 마인드로 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번 해보겠다. 네네. 자소서를 쓸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욕심을 내시느라고 네. 지난 시간에 기억하세요? 그? 어떤 겁니까? 4만 불? 예, 4만 불. 네, 테니스 3만. 네, 상황 다양한 경험을 계약해서. 뭐 CNN 청취하셨던 경험, 뭐 아, 어디 동아리에서 국제협력단 그쵸. 너무 많이 쓰니까 결국에는 이 지원자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분이나 이분이나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어떤 스펙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약간 좀 욕심을 내지 않고 한 가지 직무 키워드, 즉 마케팅에서 필요한 그 고객 중심 마인드를 예. 강조함으로써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인 점이 아주 우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야, 네. 대단하네요. 간결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입사 후 회사에 이렇게 기여하겠다는 점까지 참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질문이네요. 본인의 10년 후 계획에 대하여 네. 청자로 서술하세요. 그 사실 이 10년 후 계획 항목이 네. 그 짜증을 내더라고요, 구직자들이. 왜요? 저한테 맞아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니까 어떤 자소서 항목이 가장 어렵니 이렇게 물어보면 네. 아니 지금 내가 신입사원인데 당장 내일도 뭐 할지 모르는 마당에 맞아요. 10년 후를 물어보면 정작 그럼 회사에 다니는 자기 선배들 그 채용 네네. 담당자들은 알 거냐는 얘기죠. 그렇게 화를 낼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아, 제가 볼 때 좀 그죠, 네. 캄다운 하고요. 네네네.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네네. 얼마나 이 지원자가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지 자기의 미래를. 다시 말해서 그 패턴이 있거든요. 구직자들이 실수하는 가장 큰 패턴이 뭐냐면 네. 좀 이거를 듣고 사람들이 뜨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 영상을 건가요? 보고 왜 저 사람이 내 자소서 얘기를 하지? 네네. 네. 그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 뭐냐면 네. 1년 차 때 배우는 자세로 신입사원으로서의 어떤 태도를 기르겠다. 네. 선배 사원을 잘 따라가겠다. 네. 3년 차 때는 그 배운 걸 바탕으로 뭐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네. 그리고 10년 차 때는 이를 바탕으로 해외 법인에 파견 나가서 전문가가 될 테야. 네. 뜨끔. 아유, 뜨끔. 정말 많아요 이런 분들. 네. 그래요, 예. 그려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10년 후 얘기가 그 좀 잘못된 방향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네. 이 지원자의 자소서를 봤을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회사의 상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이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어떤 전략적 지역, 서비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 네. 와닿죠. 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례. 이 어떤 합격 자소서에 좀 강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이것도 네네. 역시 좀 길어서요. 네. 주요 내용을 저희가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적으셨어요. 1단계, 2단계 적으셨는데 네. 2단계 내용 좀 볼게요. 네. LG전자의 브랜드 및 가치 등을 전달하는 동시에 그들의 충고를 수렴하는 등의 피드백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또한 페이스북, LG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이 부분 사실. 또한 페이스북, LG 스토리가 경쟁사 대비 그 좋아요 수가 저조한 점과 LG전자 블로그 대비 이런 것도 굉장히 좋네요. 활동량도 떨어지는 점에 주목해서 LG전자 블로그와 페이스북, LG 스토리 둘 간의 연계 방안을 고민해 보며 페이스북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 어허. 정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외 활동으로 쌓아온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유관 부서와 협업을 진행해서 솔루션을 한번 이끌어 나가 보겠다. 네네. 실제로 어떠신 것 같아요, 느낌이? 고민한 소통의- 흔적이 좀 느껴져요. 네, 고민하는 그렇죠. 적 굉장히 느껴지고요. 맞아요. 그 사실 아까 전에 제가 10년 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네네. 1년 차, 5년 차, 10년 차 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예. 드렸는데
그렇게 안 써도 돼요. 네. 그러니까 많은 그 구직자들이 10년 그러면 꼭 1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연차가 나와야 된다고 강박관념을 갖다 보니까 또 네. 그거를 조사하더라고요. 네. 3년차 선배한테 또 물어보고. 뭐하고, 뭐 알고. 그건 몰라요,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도 일단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요. 두 번째는 네. 말씀드린 대로 LG 전자가 추구하는 방향, 온라인 마케팅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구체적인 단어, LG 스토리라든지 심지어 저조한 그 것들을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는 이런 개선점을 얘기한 점도 상당히 칭찬할 만합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조금 우려해요. 네. 아니 내가 아직 신입사원인데 뭐를 개선하고 그 회사의 어떤 부족한 점을 좀 지적하면 네, 건방져볼 수도 기분 있어요. 나빠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기분 나빠하지 않고 면접 때 압박하겠죠. 네, 면접 때 상당히 압박을 해서 평가를 네. 굉장히 좋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 글을 잘 쓴 이유를 하나 더 여쭤보고 싶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좀 마케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해줬는데 이런 것도 좀 괜찮아요. 너무 좋죠. 너무 네네. 좋은데 예. 더 그 한 발짝 나가자면 네. LG전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블로그에 대한 어떤 관심?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네. 사실 삼성전자에 쓸 수 없잖아요, 이 네, 자소서를. 맞습니다. 네. 네. 다른 회사에는 호환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자소서라 정말 어떤 그 매력도가 넘치는 그렇죠. 글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사의 전략을 자신의 방향과 같이 유기적으로 좀 잘 이끌어낸 게 탁월했더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마케팅 직군을 지원한 다른 자기소개서를 한번 살펴보고 이번에는 어떤 점이 좀 부족한지 진단을 해볼까요? 네, 마케팅 직군에 지원한 어느 취업준비생이 쓴 글입니다. 그 지원 동기를 적은 내용인데요. 황보미 아나운서가 아주 예쁘게 읽어주세요. 네. 자, 삼박자를 갖춘 열정적인 마케터. 삼성과 마케팅 업무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과 일치한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영역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삼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자부심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가입니다. 학창시절 마케팅 학회와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3일 밤을 새우며 프로젝트를 준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케팅은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입니다. 셋째, 잘할 수 있는가입니다.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30여 권 독파하는 동시에 두 번의 공모전 수상을 통하여 실력을 입증받았습니다. 삼성에서 열정을 발휘하여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은 그 삼성에 지원한 분인데 네. 조민영 멘토님께서 보시기에 네. 지원 동기를 좀 잘 썼나요? 어떤 거? 되게 좋은 경험 있잖아요.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30여 권을 읽고 네. 두 번에 또 공모전에 공모전까지 있었으니까 네. 난 진짜 마케팅 관련된 정말 강점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다만 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네. 좋아하지 않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골랐는데요. 예. 일치한다는 표현이에요. 첫째 줄에. 네, 일치한다. 뭔가 일치한다는 표현. 네. 일치하지 않는데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내가 이미 한다는 것 자체가 부합한다는 거니까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언급한다는 게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사실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이 네. 재미있게. 재미있게. 네, 재미있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가.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신입사원 때. 그러니까 이 분의 자소서는 네. 너무 동화 같은 내용이었어요. 이게 와닿지가 않는. 제가 아까 입사 후 계획 말씀드릴 때 네. 그려져야 되고 보여질 수 있고 좀 이런 가시화될 수 있는 자소서야 되는데 네. 사실 이분이 얘기한 이런 내용은 현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상적인 네, 내용이군요. 셋째 말씀하신 이런 너무나 좋은 네. 경험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금 현실적이지 못한 자소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실적이지 못한 내용이 조금 아쉬웠고 차라리 이 공모전 수상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풀었었으면 그렇죠. 오히려 매력적이게 와닿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엔 네. 재환 씨가 낭낭하게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쟁사 대비 농심이 전 부분 1위가 되도록 뛰겠습니다. 농심이 거래하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농심의 매출을 경쟁사 대비 전 부분 1위로 랭크시키겠습니다. 그 실천 방안으로 첫째, 거래선의 담당자와 유대관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심 제품이 매장 내에서 경쟁사 대비 좋은 위치를 점유하는 동시에 가격 협상력을 갖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신선한 프로모션 기획을 선보이겠습니다. 이러한 판촉 활동을 통해서 패키지 상품의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고객이 농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이를 연구개발 및 디자인 부서, 마케팅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프리미엄 제품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하겠다는 의지는 좀 보이는데요. 네. 멘토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제가 이분 같은 자소서가 가장 아쉬워요. 왜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자소서 베스트셀러 책들을 보고서 그대로 아, 그렇군요. 네. 네, 보고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결하고 잘 돼 있는데 네. 본인의 생각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네, 너무 좋은 표현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격 협상력. 네. 정말 주옥 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거 네. 사실은. 게다가 뭐 유대관계, 담당자와 유대관계를 철저히 하겠다라든지 네. 뭐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 이런 표현이 너무 좋은데 네. 네.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아, 이상적인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무덤을 좀 파셨던 게 제목을 지금 보시면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농심이 전 부문을 다 1위를 만들겠다. 지금 아마 회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본인이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실현될 수 없는 얘기를 포장해서 자기의 얘기인 것처럼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지금 채용팀에서도 많이 경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뭐냐면 제품을 하나를 정하세요. 네. 농심에서 판매하는 게 뭐 라면도 있지만 네. 그 마시는 물도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농심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전략적으로 지금 뭔가 강조하는 아이템군들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지금 아마 외식 쪽은 웰빙 쪽이라든지 핵가족, 1인 가구를 타겟팅으로 해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네. 네. 그런 분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그거를 좀 찾아줘서 하나만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한 7가지 이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농심이 전 부분 1위가 되겠다. 포모와 패기는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그쵸. 본인의 생각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취업 성공으로 가는 그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오늘은 마케팅 직군 알아봤는데요. 네. 그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인지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민영 멘토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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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